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호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호구 잡힌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좀 호구를 잡았다 라고 한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호구가 잡혔지?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를 만만히 봐서 그렇구나, 나를 우습게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과연 상대방이 나를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본 이유는 뭘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면 밖에서 누구도 내 아내를 지켜주거나 내 자식들을 지켜주지 않죠. 함부로 대하죠.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 여러분, 그 버스 많이 타시나요? 저는 이제 뭐 퇴직하고 버스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집 앞에서 서울이나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이제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자리가 없어서 이게 잘 못 타요.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수원을 나가서 수원에서 다시 이제 전철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보면 여기는 이제 학교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장지대가 많아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또래들도 많고, 버스가 항상 붐벼요. 사람들이 이제 서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번씩 타고 가면 몸이 막 부딪히고 막 그렇습니다. 차가 이제 흔들릴 때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제 그 사람들 많은 틈에서 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움직일 때마다 와서 탁탁 부딪히는 거야. 한 번, 두 번은 야, 이게 차 때문에 그러구나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 근데 세 번째도 와서 이제 부딪히거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뭐 인상 쓰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미소를 띤 얼굴이라도 이렇게 한번 쓱 봐주고, 아니면 이렇게 고개라도 틀어서 이렇게 봐주고, 한번 봐주면 상대방이 조심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일부러 내 몸에 부딪히고 싶어서 부딪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쓱 봐주고 나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도 행동을 조심합니다. 아니면 슬쩍 피하든지 이제 이렇게 해요. 불편하니까 자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쓱 한번 이렇게 상대방을 봐준다는 이야기는 내 몸을 건들지 마라, 이런 경고잖아요. 나는 내 몸을 지키고 싶어, 이런 경고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인식을 해요. 내가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도 이 내 몸을 지키는 것보다 더 훨씬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보이지 않는 나의 것들을 침해하려고 누군가가 그러면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싶어, 그러니 함부로 건들지 마, 이렇게.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몸싸움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상대방을 툭 밀면서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점점 싸움이 커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내 몸에 손대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몸을 한 번 더 밀려고 했다가도 쉽게 못 밉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경고를 받았거든. 마찬가지예요. 내 몸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방으로부터 지키려면 의사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의사표현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계속 넘어가면
상대방은 내가 일부러 그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별로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니까, 반대 표시를 안 하니까 자기 행동을 그냥 생각대로 할 뿐이에요. 내 몸을 툭툭툭 미는데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그 상대방의 몸을 일부러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주의를 안 해요. 조심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호구를 잡혔다,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호구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보다도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선에서 경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서 나한테 하는 경우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선을 넘을 때는. 그래서 그 경고를 하는 방법, 제가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다 양보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 부분만은 양보를 못해 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준비가 미리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 판단을 못해서 얼떨결에 예예예 하고 넘어가요. 그래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는 거는 절대 안 돼.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그거는 무조건 안 돼. 또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는 내 시간과 내 돈을 요구하는 건 난 절대 안 돼. 난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경계들 있잖아요. 그런 경계들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어떤 것을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을 못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거절을 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한 나의 선을 넘는 어떤 것을 나에게 부탁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상대방이 오해가지 않게 거절할 준비. 이렇게 화내면서 야, 안 된다니까? 나 못해.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하고 이게 사이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거는 제가 늘 조금 조심하는 쪽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언가를 이제 부탁을 받잖아요. 부탁을 할 때 신중하게 대답을 할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은데 상사가 뭔가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해. 부당한 지시라기보다 내 업무하고 상관없는 또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또 친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자고 막 이야기를 해. 그랬을 때 얼떨결에 내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이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 생각해보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좀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내 존중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내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못 지켜.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거를 굳이 들어줘야 돼?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찝찝함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너무 낮추거나 내 자신이 너무 겸손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너무 지키지 않는 것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 자신을 지키는 선에서 마지막에는 친절함과 거절, 이것이 균형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친절한 거는 되게 좋은 일이죠.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뭔가 좀 남달라 보이고, 그런데 그 친절함이 자칫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호구 잡는 그런 일을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 탓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친절,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유 같은 거 대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해서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내가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여지를 남기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호구 잡혀서 산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은 그런 그 잘못도 있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이런 작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이렇게 호구당한 경험 또는 요거를 잘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